네, 스포츠의 먼저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둑이랑 e스포츠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스포츠 사회학 그러면 학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을 얘기할 때 스포츠를 학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반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바둑이 스포츠인가 또 e스포츠도 스포츠인가 이게 원래 체육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거를 스포츠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둑을 스포츠로 해서 아시안 게임이나 뭐 이런데 스포츠 체육 안에 들어오다 보면 대한체육회 안에 들어와서 선수를 발굴하고 또 선수가 또 메달을 따게 되면은 군 면제를 받게 되고 뭐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스포츠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통적인 스포츠와 또 새로운 스포츠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야가 생기는데 바둑과 e스포츠가 이제 그러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과연 학문적으로 볼 때 이걸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게 그렇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학을 계속 정의 내리기가 되게 힘든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도 유희성이나 경쟁성, 대중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이게 두뇌 회전도 빨라야 되지만 신체 활동도 되게 민첩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만 또 거기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 활동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또 스포츠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게임이 컴퓨터 게임 그 자체 안에서만 또 되고 그러면은 1년, 2년, 뭐 10년 후에도 그 규칙으로 그대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게임이 유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또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바둑 같은 경우는 이걸 스포츠로 규정하는데 이거를 신체적으로 얼마나 바둑을 놓는 게 신체적으로 얼마나 신체적 기능이 높은 게 바둑을 잘 두게 하는 것인가 해서 전통적인 스포츠의 개념과 또 달라진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신체 활동, 그전에는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신체 활동의 능력이 그런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미쳐야 됐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지는 거죠. 바둑이 스포츠로 들어오면서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활 속에서 넘어가는 거랑 학문적으로 한 번 더 이거를 정립해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데에서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을 통해서 고민을 한 단계 더 해볼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얘기한 거로 또 그냥 넘어가면 되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또 스포츠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개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보려고 하면 스포츠만 보면은 스포츠가 명확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을 서로 비교해 봐야 이거 하나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다른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스포츠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스포츠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내용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